이것 먹고 밤에 화장실 가지 않습니다. 이거 모르면 늦습니다.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밤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깬다. 지금 전립선이 약해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음식을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지금도 밤에 자다 깨서 화장실을 가나요?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을 책임지는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하고도 깊이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바로 남성의 자존심이자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전립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많은 남성분이 화장실 가는 게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낄 때 비로소 전립선의 존재를 깨닫습니다. 줄기가 가늘어지고 밤에 자다 깨서 화장실을 가야 하고 다 보고 나서도 잔뇨감 때문에 찝찝한 기분. 이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간절한 구조 신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신호를 어떻게 해석하고 무엇을 먹어서 이 문제를 뿌리부터 해결할지 의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아주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는 붉은 태양의 응축이라 할 수 있는 토마토입니다. 자, 이제 도마 위에 놓인 새 알의 완숙 토마토를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팽팽하게 당겨진 붉은 껍질 위로 주방의 조명이 매끄럽게 반사됩니다. 이 붉은 빛은 단순한 색깔이 아닙니다. 땅의 기운과 태양의 열기를 온몸으로 받아내어 응축시킨 전립선의 수호신 라이코펜의 증거입니다. 먼저 날카로운 과도를 손에 쥐세요. 토마토의 정수리 부분, 초록색 꼭지가 달려있던 자리를 중심으로 아주 가볍게 열십자를 긋습니다. 슥, 슥 소리와 함께 얇은 껍질이 벌어지며 속살의 수줍은 분홍빛이 살짝 보일 겁니다. 너무 깊게 찌르지 마세요. 그저 껍질에 이제 곧 뜨거운 기운이 들어갈 테니 기를 비켜다오라고 속삭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옆에서는 이미 냄비 안에 물이 콰르르 소리를 내며 격렬하게 끓고 있습니다. 집게로 토마토를 조심스레 집어 끓는 물 속으로 잠행시킵니다. 치익 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뜨거운 물결이 토마토를 감쌉니다. 딱 30초입니다. 눈을 떼지 마세요. 30초가 되는 순간 아까 칼집을 냈던 모서리가 꽃잎처럼 말려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바로 구출의 시간입니다. 건져 올린 토마토를 미리 준비한 얼음물에 퐁당 빠뜨립니다. 급격한 온도 차에 토마토는 몸을 떨고 벌어진 껍질 사이로 손가락을 밀어 넣으면 종이장보다 얇은 껍질이 매끄럽게 벗겨져 나갑니다. 알맹이만 남은 토마토는 이제 보석처럼 영롱한 광택을 내뿜습니다. 이제 이 보석을 잘게 다질 차례입니다. 칼날이 부드러운 속살을 통과할 때마다 톡톡 터지는 씨앗과 맑은 과즙이 도마 위를 적십니다. 버리지 마세요. 그 즙 하나하나에 전립선 세포를 젊게 할 마법이 들어 있으니까요. 가스레인지에 불을 올리고 묵직한 무쇠 팬을 올립니다. 팬이 달궈지며 열기가 올라올 때 황금빛 올리브유를 넉넉히 두르세요. 기름이 물결치듯 퍼져나갈 때 다진 토마토를 쏟아붓습니다. 촤악 마이너스 소리와 함께 수분이 증발하며 진한 풍미가 피어오릅니다. 나무 주걱으로 토마토를 으깨며 천천히 저어주세요. 5분, 10분, 시간이 흐를수록 토마토는 형체를 잃고 걸쭉하고 진득한 붉은 용암처럼 변해갑니다. 이 소스가 보글보글 기포를 터뜨리며 고소한 향기를 내뿜을 때 여러분의 라이코펜은 비로소 기름과 하나가 되어 우리 몸 구석구석 전립선의 가장 깊은 곳까지 침투할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이 진한 소스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입안 가득 퍼지는 깊은 풍미와 산미는 여러분의 전립선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붉은 보석의 재탄생, 토마토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주방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가장 먼저 냉장고에서 빨갛게 잘 익은 토마토 새 알을 꺼내십시오.
이 토마토는 단순한 채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전립선 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잡아먹는 라이코펜의 보고입니다. 먼저 토마토를 흐르는 찬물에 깨끗이 씻으세요. 뽀득뽀득 소리가 날 정도로 씻은 뒤 꼭지를 따냅니다. 그리고 칼끝을 이용해 토마토 잎부분에 아주 얇게 열십자 모양으로 칼집을 내줍니다. 너무 깊게 찌를 필요는 없습니다. 껍질만 살짝 달래주듯 기를 내주는 겁니다. 이제 냄비에 물을 올리세요. 물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 칼집을 낸 토마토를 조심스레 넣습니다. 딱 30초만 기다리세요. 뜨거운 열기가 토마토의 단단한 세포벽을 두드리는 시간입니다. 30초 뒤 토마토를 건져 올려 얼음물에 담그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술처럼 껍질이 스르르 일어납니다. 이 껍질을 벗겨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소화가 안 되는 섬유질을 제거하고 알맹이 속 라이코펜을 완전히 해방시키는 작업이니까요. 껍질을 벗긴 매끈한 토마토를 도마 위에 올리고 큼직하게 깍둑 썰기를 합니다. 자를 때 터져 나오는 붉은 즙은 버리지 마세요. 그 안에 핵심 영양소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이제 프라이팬을 가스레인지 위에 올리고 중불로 예열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조연이 등장합니다. 바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입니다. 팬에 올리브유를 3바퀴 정도 넉넉히 두르세요. 기름에서 기분 좋은 향이 올라오면 썰어둔 토마토를 투하합니다. 치익 마이너스 소리와 함께 토마토가 익어갑니다. 주걱으로 토마토를 꾹꾹 눌러주며 으깨주세요. 토마토가 형체를 잃고 걸쭉한 소스처럼 변할 때까지 약 5분간 볶습니다. 이때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기름과 만나 우리 몸에 흡수되기 가장 좋은 지용성 상태로 완벽하게 변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금 한 꼬집을 뿌려 풍미를 돋우세요. 이렇게 완성된 토마토 페이스트는 유리병에 담아두고 매일 아침 2숟가락씩 드십시오. 전립선 비대증으로 고생하던 분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천연 보약은 없습니다. 방금 보신 토마토의 라이코펜에 대해 하버드 대학 연구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1995년 에드워드 지오 바누치 박사가 이끄는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 연구팀은 무려 4만 7천 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12년간 식습관과 전립선암의 상관관계를 추적 조사했습니다. 이 방대한 연구의 결론은 전 세계 비뇨기 학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연구 초록의 핵심을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10회 이상 토마토 베이스의 음식을 섭취한 남성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전립선암 발병 위험이 35% 감소했으며 특히 공격적인 전립선암에 대해서는 50% 이상의 예방 효과를 보였다. 여기서 하버드 팀이 강조한 포인트는 가공된 상태입니다. 생토마토 주스보다 토마토 소스나 케첩, 올리브유에 볶은 토마토 요리가 훨씬 강력한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라이코펜은 우리 몸속에서 강력한 항산화 방어막을 형성하여 전립선 세포의 DNA가 손상되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아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설이 아니라 수만 명의 임상 데이터를 통해 증명된 과학적 실체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저녁 프라이팬에 두른 올리브유 한 스푼과 토마토 한 알이 하버드 연구팀이 발견한 그 35%의 기적을 만드는 시작점입니다. 전립선의 건강을 위해서 두 번째로 만나볼 친구는 작은 나무처럼 생긴 브로콜리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손에 묵직하고 단단한 브로콜리 한 송이를 들려드립니다. 마치 작은 숲을 통째로 옮겨 놓은 듯한 이 초록색 꽃송이들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촘촘하게 박힌 알갱이 하나하나가 전립선의 염증을 씻어내고 암세포의 싹을 자르는 설포라판의 요새입니다. 먼저 찬물을 가득 담은 볼에 브로콜리를 거꾸로 담가주세요. 물속에서 브로콜리의 꽃송이들이 서서히 열리며 그 사이에 숨어있던 먼지들이 씻겨 내려갑니다. 보글보글 기포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10분 정도 충분히 수분을 머금게 한 뒤 도마 위로 옮깁니다. 이제 칼날을 세워 줄기부터 공략합니다. 많은 분이 줄기를 버리시지만 사실 이 단단한 기둥 속에 영양의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겉면의 질긴 껍질을 승- 칼로 점여내면 속살의 연두빛 속살이 수줍게 드러납니다. 마치 잘 익은 아보카도처럼 매끄러운 그 속살을 얇게 편으로 썹니다. 꽃송이 부분은 한 입 크기로 톡톡 따내세요. 나무를 전지하듯 경쾌한 소리가 주방을 채웁니다. 여기서 잠깐 시계를 보세요. 자른 브로콜리를 접시에 펼쳐두고 딱 5분간 숨을 고르게 하십시오. 공기와 맞닿은 단면에서 설포랍한 효소가 폭발적으로 활성화되는 골든 타임입니다. 그 사이 가스레인지 위 찜기에서는 하얀 김이 푸슈 마이너스 소리를 내며 뿜어져 나옵니다. 물이 팔팔 끓어오를 때 채반 위에 브로콜리를 가지런히 올립니다. 뚜껑을 닫는 순간 뜨거운 증기가 브로콜리 숲 사이사이를 파고듭니다. 1분, 2분. 시간이 지날수록 브로콜리의 색깔이 변합니다. 칙칙했던 초록색이 눈이 시릴 정도로 선명하고 진한 비치색으로 탈바꿈합니다. 3분 30초가 되는 찰나 뚜껑을 여세요. 화 마이너스 하고 퍼지는 신선하고 건강한 향기가 얼굴을 감쌉니다. 너무 오래 두면 흐물거리고 영양소도 달아납니다. 아삭함이 살아있을 때 건져내어 찬물에 아주 살짝만 식히세요. 여기에 고소한 들기름 한 방울과 볶은 깨를 솔솔 뿌리면 씹을 때마다 아작아작 소리가 머릿속까지 울려 퍼지는 최강의 항염 반찬이 완성됩니다. 이 아삭함이 여러분의 전립선을 다시 단단하고 건강하게 되돌려 놓을 것입니다. 브로콜리를 요리할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끓는 물에 퐁당 담가서 오랫동안 삶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전립선 염증을 잡는 설포랍한 성분이 물속으로 다 도망가 버립니다. 오늘 저와 함께 설포라판을 100% 지키는 스팀 샤워 조리법을 배워보시죠. 브로콜리 한 송이를 손에 쥐어보세요. 줄기 부분도 버리지 마십시오. 사실 줄기에 영양가가 더 많습니다. 먼저 브로콜리를 작은 송이로 잘라줍니다. 한 입에 쏙 들어갈 크기가 좋습니다. 줄기는 겉면에 질긴 껍질을 칼로 살짝 벗겨낸 뒤 얇게 편으로 썹니다. 여기서 팁 하나. 자른 브로콜리를 바로 요리하지 마시고 접시에 펼쳐서 5분간 방치해 두세요. 브로콜리 속의 효소가 공기와 만나 설포라판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마법 같은 시간입니다. 그동안 찜기에 물을 붓고 끓입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면 채반에 브로콜리를 가지런히 올립니다. 뚜껑을 닫고 시계를 보세요. 정확히 3분 30초입니다. 3분이 지나면 브로콜리의 초록색이 가장 선명해지며 아삭함이 정점에 달합니다. 5분을 넘기면 안 됩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퍼지는 신선한 숲의 향기를 느껴보세요. 뜨거운 기운을 살짝 날려준 뒤 소스로는 초고추장 대신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선택하세요. 들기름의 고소함이 브로콜리의 알싸한 맛을 감싸 안으며 여러분의 전립선 내부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브로콜리는 전립선의 초록빛 방패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고소한 전립선 방패 견과류입니다. 전립선 건강을 위해 꼭 챙겨야 할 미네랄, 바로 아연입니다. 그리고 이 아연의 보고가 바로 호두와 아몬드죠. 하지만 견과류는 보관과 전처리가 생명입니다. 먼저 호두를 꺼내 보세요. 호두 껍질 안에 알맹이는 사람의 뇌를 담기도 했지만 전립선 세포의 구조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호두 겉면의 얇은 속껍질에는 떫은 맛을 내는 탄닌 성분이 있어 소화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냄비에 물을 끓이고 베이킹소다를 한 스푼 넣으세요. 그리고 호두 알맹이를 넣어 딱 2분만 데칩니다. 그러면 거뭇거뭇한 불순물이 빠져나오며 호두가 뽀얗게 변합니다. 데친 호두를 찬물에 헹구어 물기를 닦아내세요.
이제 마른 팬에 아무것도 두르지 말고 약불에서 천천히 볶아줍니다. 타닥타닥 소리가 나며 고소한 향이 온 집안에 퍼질 때까지 볶으세요. 수분이 날아가면서 식감은 더 바삭해지고 영양소는 농축됩니다. 아몬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생아몬드를 사서 살짝 볶아 드시는 것이 산패된 기름기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준비한 견과류를 하루 한 줌, 약 30지 정도 식탁 위에 올려두고 습관처럼 드세요. 다만 주의할 점, 견과류는 공기와 만나면 금방 상합니다. 대량으로 꺼내두지 마시고 반드시 작은 밀폐 용기에 담아 냉동실에 보관하십시오. 차가운 호두 하나를 씹을 때 전해지는 그 바삭함이 여러분의 전립선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뇌와 전립선의 공명, 아몬드와 호두. 이제 식탁 위에 작은 보석함, 견과류 통을 열어보겠습니다. 손안에 굴러다니는 갈색 아몬드와 구불구불한 호두 알맹이들을 보세요. 이 딱딱한 껍질 속에는 전립선 세포의 수명을 연장하는 비타민 E와 셀레늄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몬드 하나를 집어 불빛에 비추어 보세요. 매끄러운 곡선미가 돋보입니다. 하지만 생아몬드는 자칫 소화가 어려울 수 있죠. 팬을 아주 약한 불에 올리고 아몬드를 쏟아붓습니다. 기름은 필요 없습니다. 아몬드 스스로 가진 천연 오일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틱 마이너스 아몬드 껍질이 열기에 반응하며 아주 미세하게 갈라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고소한 향이 코끝을 스칠 때까지 천천히 저어주세요. 볶아진 아몬드는 속살이 연한 황금빛으로 변하며 씹었을 때 오독하고 경쾌하게 부서집니다. 그 단면에서 흘러나오는 진한 고소함은 혈관을 타고 내려가 전립선 주위 혈액순환을 펌프질해 줄 것입니다. 호두는 조금 더 섬세하게 다뤄야 합니다. 끓는 물에 호두를 넣고 1분간 데쳐보세요. 물색이 탁하게 변하며 떫은 맛의 원인인 불순물이 빠져나옵니다. 데친 호두를 마른 수건으로 톡톡 닦아낸 뒤 5분이나 에어프라이어에서 낮은 온도로 천천히 수분을 말립니다. 바삭하게 마른 호두를 손으로 쪼개보세요. 똑 하는 소리와 함께 깨끗한 속살이 드러납니다. 이 정성 어린 과정이 호두의 영양분을 여러분의 몸속 깊숙이 전달하는 통로가 됩니다. 하루 한 줌, 이 작은 씨앗들이 내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여러분의 건강한 아침을 알리는 기분 좋은 알람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흐르는 강물처럼 녹차와 생선입니다. 등푸른 생선, 고등어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전립선에 염증이 생기면 회음부가 뻐근하고 소변이 잘 안 나오죠? 이때 오메가3 지방산이 필요합니다. 고등어를 프라이팬에 튀기면 집안 가득 연기가 나고 몸에 좋은 기름이 다 타버립니다. 대신 종이 호일찜 구이를 해보겠습니다. 종이 호일을 넉넉하게 자르고 그 위에 손질된 고등어 한 마리를 올립니다. 고등어 등에 칼집을 내고 그 사이에 레몬 조각을 끼워 넣으세요. 레몬의 산 성분이 비린내를 잡고 오메가3의 산화를 방지합니다. 여기에 로즈마리 한 줄기를 얹으면 풍미가 일품입니다. 호일을 사탕 봉지처럼 양 끝을 돌려 꽉 묶어줍니다. 프라이팬에 올리고 뚜껑을 덮어 중약불에서 15분간 익힙니다. 호일 안에서 생선 자체의 수분과 기름이 증기가 되어 고등어를 촉촉하게 익혀줍니다. 다 익은 후 호일을 열면 촉촉하게 고인 투명한 생선 기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름이야말로 전립선의 염증을 씻어내주는 황금 같은 액체입니다. 버리지 말고 살코기와 함께 꼭 섭취하세요. 고요한 숲의 이슬 녹차입니다. 시끌벅적한 주방의 소음을 뒤로하고 잠시 평온한 차실로 자리를 옮겨보겠습니다. 전립선 비대를 막아주는 카테킨의 정수, 녹차를 우릴 시간입니다. 먼저 투명한 유리 다관에 잘 마른 녹찻잎 한 줌을 넣습니다. 바스락거리는 마른 잎의 소리가 귓가를 간지럽힙니다. 많은 분이 실수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펄펄 끓는 물을 그대로 붓는 것이죠.
하지만 녹차는 예민한 아이와 같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찻잎에 활을 돋워 쓴 맛과 떫은 맛만 내뱉게 만듭니다. 끓인 물을 빈 수구에 옮겨 담고 잠시 기다리세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온도가 서서히 내려갑니다. 손바닥을 수구 겉면에 대보았을 때 기분 좋은 따스함이 느껴지는 70도. 바로 그때가 녹차의 진심을 들을 수 있는 온도입니다. 온도가 맞추어진 물을 찻잎 위로 가늘고 길게 떨어뜨립니다. 물줄기가 닿는 순간 바짝 말라있던 찻잎들이 기지개를 켜듯 서서히 몸을 펴기 시작합니다. 유리병 너머로 찻잎이 소용돌이치며 아래 위로 춤을 추는 티 댄스를 감상해 보세요. 맑았던 물은 어느새 연한 연두빛, 봄날의 새싹 같은 색으로 물들어갑니다. 딱 2분입니다. 모래시계의 모래가 다 떨어질 때쯤 찻잔에 차를 따릅니다. 쪼르르 소리와 함께 잔에 담긴 녹차 위로 은은한 향이 올라옵니다. 첫 모금을 입안에 머금어 보세요. 혀끝에 닿는 쌉싸름한 맛은 잠시 고지어 목을 타고 넘어가는 부드러운 단맛이 일품입니다. 이 한 잔의 녹차 속 카테킨은 여러분의 혈관을 타고 내려가 전립선을 압박하던 나쁜 효소들을 부드럽게 타일러 잠재울 것입니다. 전립선 염증에 천연 소염제, 등푸른 생선의 부활. 자, 이제 우리 식탁의 진정한 주인공, 푸른 바다의 기운을 가득 담은 등푸른 생선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전립선염으로 회음부가 묵직하고 소변을 볼 때마다 타는 듯한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이 조리 과정을 한 글자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준비할 것은 바로 고등어입니다. 시장에서 갓 잡아 올린 듯 눈동자가 투명하고 등이 선명한 벽보라색을 띠는 싱싱한 고등어 한 마리를 도마 위에 올립니다. 손바닥으로 고등어의 옆구리를 살짝 쓸어보세요. 차갑고 매끄러운 비늘의 촉감이 손끝에 전해집니다. 이 고등어의 두툼한 살점 속에는 전립선 세포의 염증 불길을 끄는 황금 같은 기름, 오메가3가 가득 농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등어를 연기 풀풀 내며 프라이팬에 튀기고 계시진 않았나요? 지글거리는 소리는 좋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오메가3는 열에 파괴되고 몸에 해로운 산화학 물질로 변해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오메가3를 단 한 방울도 놓치지 않는 특제 종이호일 로즈마리 스팀 구이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먼저 고등어를 흐르는 찬물에 아주 가볍게 헹굽니다. 이때 배 안쪽에 남아있는 핏덩이를 깔끔하게 제거해야 비린내가 나지 않습니다. 키친타올로 겉면의 물기를 톡톡 두드려 닦아내세요. 이제 고등어의 등 부분에 깊게 칼집을 내어줍니다. 서너 군데 정도 승- 소리가 날 정도로 뼈 근처까지 칼을 넣어주세요. 이 칼집 사이로 열기가 스며들고 영양분이 골고루 퍼질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넓은 종이 호일을 한 장 길게 끊어 도마 위에 펼칩니다. 그 중심에 고등어를 조심스럽게 눕히세요. 자, 여기서부터가 비결입니다. 냉장고에서 싱싱한 레몬 하나를 꺼내 얇게 슬라이스합니다. 그리고 아까 내어둔 고등어 칼집 사이에 레몬 조각을 하나씩 끼워 넣습니다. 노란 레몬이 고등어의 푸른 빛과 어우러져 시각적으로도 아름답지만 레몬의 산 성분이 생선 단백질을 응고시키고 오메가3가 공기 중에 산화되는 것을 철저히 막아주는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생 로즈마리 한 줄기를 툭 얹어보세요. 없다면 말린 허브가루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고등어 몸 전체에 붓으로 칠하듯 골고루 바릅니다. 이제 종이 호일의 양 끝을 잡고 사탕 봉지를 묶듯 돌돌 말아 밀봉합니다. 공기가 나갈 틈이 없게 꽉 닫아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스레인지 불을 켭니다. 불은 약불과 중불 사이 은근한 온도가 좋습니다. 프라이팬에 호일에 싼 고등어를 올리고 뚜껑을 덮으세요. 1분, 2분 시간이 흐르면 호일 속에서 토독, 토독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고등어 자체의 수분과 기름이 끓어오르며
호일 안이 하얀 증기로 가득 차는 소리입니다. 약 15분 정도 기다려 주세요. 집안에는 생선 비린내 대신 향긋한 레몬과 로즈마리의 향취가 은은하게 퍼집니다. 15분 뒤 불을 끄고 뜸을 1분간 들입니다.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호일의 매듭을 풀어보세요. 확 마이너스 하고 쏟아져 나오는 하얀 김 속에서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고등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프라이팬에 구웠을 때처럼 겉이 딱딱하게 마르지 않았습니다. 젓가락으로 살점을 툭 건드리면 마치 푸딩처럼 부드럽게 결대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호일 바닥을 보세요. 고등어에서 빠져나온 투명하고 맑은 기름이 고여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전립선 염증을 씻어내줄 액체 보약입니다. 살코기를 한 점 들어 이 기름에 듬뿍 찍어 드셔보세요. 입안에 넣는 순간 고소한 풍미가 혀끝을 감싸고 부드러운 식감이 목을 타고 넘어갑니다. 튀긴 생선은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지만 이렇게 스팀으로 구워낸 고등어는 먹는 즉시 몸속 혈관을 타고 전립선까지 그 깨끗한 에너지가 전달되는 기분이 드실 겁니다. 일주일에 딱 3번입니다. 이 정성 어린 고등어 요리를 식단에 올리십시오. 뻑뻑했던 배뇨감이 부드러워지고 전립선 수치가 안정을 찾는 놀라운 변화를 여러분의 몸이 먼저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음식이 곧 약이라는 말, 이 촉촉한 고등어 한 점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 사연은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식단을 바꾼 수많은 시니어 분이 실제로 겪고 있는 현재 진행형 기적입니다. 다음 기적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건강의 완성을 향하여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전립선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듯 하루아침에 회복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묘사한 이 소중한 조리법들을 하나하나 생활 속에 들여놓으신다면 분명 어느 날 아침 화장실 문을 나서며 환하게 웃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소중한 조리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시원한 배뇨감, 가벼운 몸 상태, 그리고 되찾은 자신감까지 여러분의 전립선이 다시 젊어지는 기적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시원한 내일을 응원하며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